먹는 것이 곧 나를 만든다. 안녕하세요, 리틀약사입니다. 혹시 이런 생각 해본 적 있나요? 내 몸은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을까? 눈, 코, 입, 피부. 사실 좀 더 깊이 들여다보면요, 이런 조직 하나하나도 수많은 세포들로 구성되어 있고 자기 자리에서 각자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점막세포는 외부에서 들어오는 다양한 신호를 받아들이고 1차 방어를 해주고, 면역세포는 바이러스나 세균, 비정상적인 암세포 같은 것과 매 순간순간 싸우고 있죠. 이처럼 우리 몸속에서 열심히 일하는 세포들이 만들어지고 재생될 때 반드시 필요한 영양소가 한 가지 있습니다. 바로 단백질입니다. 이 단백질은요, 우리 몸에서 수분 다음으로 많고 신체의 정상적인 성장과 유지에 꼭 필요한데요, 많은 분들이 단백질을 충분히 먹고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따져보면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내 몸에서는요, 단백질이 부족하다고 어떤 신호를 보내고 있을까요? 단백질이 부족할 때 나타나는 첫 번째 증상, 바로 면역력 저하입니다. 사실 단백질과 면역력은 이미 오래전부터 연구를 통해 밝혀져 왔습니다. 주로 이 바이러스를 무찌르는 T세포 같은 면역세포들을 만들 때 이 단백질이 필요하고요, 항체를 만드는 B세포 생성에도 꼭 필요한 원료가 되기 때문에 면역기능 활성화에 단백질이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가 코로나 백신을 맞고 중화항체가 얼마나 생겼더라, 이런 말을 최근 뉴스에서 많이 보셨을 텐데요, 외부에서 항체를 만드는 것을 넣어줘도 내부에서 항체를 잘 만들 수 있는 재료가 부족하면 당연히 안 되겠죠. 꼭 백신을 맞을 때도 단백질 섭취를 신경 써 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근육량도 적고 감기에도 잘 걸리고 몸이 아프면 오래 가고, 이런 분들은요, 단백질을 충분히 드시고 계신지도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단백질이 부족할 때 나타나는 두 번째 증상, 근육량 감소입니다. 즉 근손실인데요, 이거 특히 운동하시는 분들에게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문제입니다. 먼저 탄수화물이나 지방과 달리 단백질은요, 효율적으로 저장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나마 근육에 집중적으로 저장되고 있는데요, 단백질 섭취량이 적어지면 저장되는 단백질보다 사용되는 단백질이 더 많아지게 되고, 그럼으로써 근육이 점점점 빠지게 됩니다. 특히나 어르신들이 단백질 같은 영양이 부족해지면 근육이 빠질 뿐 아니라 기초대사량이 떨어지고 움직임이 둔화되면서 당뇨, 고혈압, 심혈관계 질환 등의 위험도 높아지게 되죠. 이미 노인층의 근감소증의 위험은요, 많은 연구를 통해 밝혀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 영상에 자세히 말씀드렸으니까 한번 참고해 보십시오. 단백질이 부족할 때 나타나는 세 번째 증상, 머리카락, 피부, 손발톱의 이상입니다. 머리카락과 피부, 손발톱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케라틴이라는 단백질이 고농도 농축되어 있는 곳으로 우리 몸에서 특히 이 단백질이 굉장히 많이 필요한 곳입니다. 간혹 주변에 다이어트를 하시는 분들을 보면요, 머리카락이 빠진다, 피부가 거칠어지고 막 손발톱이 깨진다, 이런 경우들 볼 수 있는데, 이건 체내 단백질이 부족해졌다라는 중요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보통 살을 빼기 위해 무작정 굶는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에게 쉽게 나타나는 증상인데요, 이와 더불어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생리불순, 무월경 등 호르몬 불균형도 같이 오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호르몬도 역시 단백질로 만들어지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다이어트 하실 때도 꼭 적절한 근력 운동으로 근육량을 유지하고 단백질을 또 잘 섭취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단백질이 부족할 때 나타나는 네 번째 증상, 다름 아닌 부종입니다. 우리 몸에는 체액이 존재하는데요, 모세혈관의 압력이 올라가면 이 모세혈관의 체액이 세포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리고 삼투압에 의해 세포 안으로 들어간 체액이 다시 모세혈관으로 되돌아오면서 이 항상성을 유지하게 되죠. 부종은 이러한 항상성이 깨져 세포 간질의 체액이 고이게 될 때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단백질 섭취가 떨어지면요, 혈관 내에 알부민 같은 단백질 농도가 떨어지게 되고, 이로 인해 삼투압이 깨져 부종은 물론 혈압 상승, 어지러움증도 생길 수 있습니다. 물론 부종이 생겼다고 무조건 단백질 부족 때문만은 아닐 겁니다. 하지만 여러 원인 중에 하나이므로 의심은 해볼 수 있다. 단백질이 부족할 때 나타나는 마지막 증상, 바로 발육부진입니다. 이건 성장기 아이들에게 해당되는 이야기인데요, 만약 단백질 섭취가 부족하게 되면 또래보다 잔병 치레가 많거나 키, 근육의 성장이 더디게 되고 상처 치유 등도 느리게 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특히나 성장기 아이들은요, 적절한 양의 단백질을 꼭 챙겨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 적절한 양이라는 게 도대체 어느 정도일까?
많은 분들이 단백질을 충분히 먹고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섭취 식사 패턴에 따라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 우리 하루 권장되는 단백질 섭취량은요, 내 체중의 1g이나 1.2g을 곱한 양 정도가 적당하다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만약에 본인의 체중이 60kg이다 라고 한다면요, 60에서 72g 정도의 단백질이 적절하다라는 거죠. 감이 잘 안 오시나요? 보통 우리 닭가슴살 한 덩어리 100g 정도 판매하는 한 팩에는요, 단백질량이 25에서 30g 정도가 됩니다. 닭가슴살로 하루 단백질 섭취량을 채운다면 한 2개에서 3개 정도가 되겠죠. 계란 한 개에는요, 단백질이 약 6g 정도가 있으니까 계란으로 따지면 10개 정도, 두부 한 모에는 단백질이 20g 정도니까요, 두부로 따지면 3개 정도가 필요하겠네요. 하지만 한 가지로 다 먹는 건 아니니까요, 골고루 적절히 계산해서 드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 어르신들이나 헬스를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에게는 보통 사람보다 더 섭취해야 된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어르신들은 사실 육류나 단백질 소화가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아서 나이가 들수록 오히려 덜 섭취하는 경우가 많아질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요, 소화에 도움이 되는 F사이다빈이거나 효소 등을 좀 같이 섭취하시면 단백질 섭취 시 불편한 증상이 조금 덜 할 수 있을 겁니다. 반대로 이 운동을 하시는 이 보디빌더 분들이나 헬스에 빠져 있으신 분들, 오히려 이 단백질 부족보다는 단백질 과다가 걱정될 정도로 챙겨 드시는데요, 너무 많은 단백질의 과다 섭취, 간 수치도 올릴 수 있고요, 통풍을 유발하기도 하고 신장 기능에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단백질 보충제에 대한 부작용이 궁금하시다면 이 영상도 한번 참고해 보십시오. 자, 여러분의 몸속에는 단백질이 충분히 있으신가요? 아마 일상적으로 단백질보다는 각종 탄수화물과 지방을 더 많이 섭취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을 보고 새로운 시작을 하는 마음으로 이 단백질 섭취 신경 써보십시오. 물론 단백질만 먹는다고 근육이 생기거나 건강이 저절로 좋아지는 것 아닙니다. 반드시 운동 동반하시고요, 다른 영양소들도 균형 있게 섭취해 보시길 바랍니다. 못 고치는 병은 없습니다. 못 고치는 습관만 있을 뿐입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까지 잊지 마십시오. 지금까지 리틀 약사였습니다. 구독을 원하신다면 이쪽, 더 많은 영상들을 보고 싶다면 이쪽.